요새 이걸로 피해보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전세집 구할 때, 아니 이미 구했어도 바로 확인하세요. 먼저 전세집 등기부등본을 떼봅니다. 만약 신탁이라고 되어 있다면 당장 전세계약서를 뒤져보세요. 임대인란에 공공부동산 신탁이라고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개인만 적혀있거나 있더라도 대표이사 법인 도장이 안 찍혀있으면 전세집 중개한 중개사는 멱살 잡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집 알아볼 때 중개사가 대출이 좀 껴있다라고 하면 즉시 등기부를 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즉시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중개사는 이걸 모르고 신탁을 대출처럼 처리합니다. 위탁자만 임대인으로 적고 임대인은 잔금과 동시에 신탁을 말소하기로 한다는 식의 특약만 두는 겁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급해도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받은 돈을 다 써버리면 회수할 방법도 없습니다. 입주를 하더라도 나중에 신탁사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해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신탁은 대출이 아닙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덜컥 전세집 구했다면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형 로펌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쉽게 설명하는 채널 부동산법 연구소입니다. 대출 꼈다고 했지 신탁이라고는 얘기 안 했잖아요.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까지 부동산담보대출만 거의 1900조에 육박했다 합니다. 그만큼 지금은 대출 없는 집을 찾기 힘듭니다. 은행 대출을 받으면 부동산 등기부의 을구에는 채무자, 근저당권 설정자, 채권 최고액은 채무액의 120%로 기재된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근저당권이 있는 집에 전세라도 놓으려면 임차인의 전세금을 선순위로 보장하기 위해 전세금으로 대출을 상환합니다. 이러한 근저당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담보 설정 방식입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서 채권자인 금융권에게 담보로 잡히는 것이죠. 근저당이 잡혀 있어도 대출금만 잘 상환되면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소유권은 여전히 집주인에게 있습니다. 정 안 되면 부동산을 처분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임대인으로서 계약을 맺고 책임을 지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 대출과는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담보신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신탁은 대출을 위해 담보를 제공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설령 담보신탁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대출이 좀 껴있다 고 했는데 실제로 등기부를 떼봤더니 임대인이 위탁자로 되어 있는 신탁 등기가 있다면 그 즉시 자리를 박차고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합니다. 임대인, 즉 위탁자는 더 이상 진짜 주인이 아닙니다. 그냥 돈을 빌리기 위해 집을 넘긴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위탁자는 왜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담보신탁을 하는 것일까요? 담보신탁을 하면 수탁자인 신탁회사에게 신탁수수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도 넘겨야 하므로 집주인에게는 불리합니다. 그럼에도 신탁을 했다면 집주인이 원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한 것입니다. 담보신탁은 금융권의 요구에 따라 합니다. 금융권은 담보신탁을 선호합니다. 근저당권보다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신탁을 설정하면 집주인이 망해도 그 집은 신탁사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집주인의 채권자들로부터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법률상 도산절연 효과라고 합니다. 집주인이 망해도 최소한 부동산만은 깨끗하게 건질 수 있기에 신탁을 선호합니다. 금융기관은 신탁 등기가 된 부동산에 대해 더 쉽게 대출을 승인해 줍니다. 금리도 더 저렴합니다. 또 하나는 처분의 용이성입니다. 근저당권은 법원 경매를 거쳐야 처분됩니다. 하지만 담보신탁은 공매 등 금융권이 원하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가 아닌 빌라, 다가구 주택, 전원주택은 담보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럴 경우 금융권에서 신탁 등기를 요구하면 위탁자는 그렇게 해서라도 돈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담보신탁의 의미를 공인중개사가 잘 모르고 대출처럼 중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임차하려면 임대인을 신탁사로 하고 신탁사 대표이사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유자를 기준으로 보호 대상을 정합니다. 그런데 신탁 등기가 되어 있으면 위탁자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실제 소유자인 수탁자, 즉 신탁사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여야 법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현실에선 여전히 위탁자, 즉 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으로 등장합니다. 임대인은 잔금과 동시에 신탁을 말소하기로 한다는 식의 특약만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해도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받은 돈을 소비해버리면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로 입주를 하더라도 신탁사의 사전동의나 사후 승인이 없으면 신탁사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책임은 중개사에게 돌아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에서 오피스텔을 임차한 A씨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로 신탁된 오피스텔에 대해 보증금 8천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인은 받은 보증금으로도 신탁 등기를 말소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사를 나간 후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항소심을 뒤집고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인중개사가 신탁관계를 조사하거나 신탁원부를 제시한 적도 없고 법적인 의미와 효과를 설명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고 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여부는 계약 체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만약 중개사가 성실하게 설명을 했다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보증금을 미리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공인중개사협회는 A씨에게 보증금의 70%를 지급했습니다. 특히 수탁자인 신탁사와 명시적인 승낙 없이 이루어진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도 우선 변제권도 없습니다. 세입자가 전세금을 떼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살고 있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면 계약서상 임대인의 신탁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탁사 도장이 없는데도 보증금을 보내도록 했다면 공인중개사가 당장 멱살을 잡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신탁은 단순한 대출이 아닙니다. 대출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계약했다가 전세금을 떼이면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내 전세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첫째, 등기부등본에 신탁 등기가 있으면 자리를 박차고 나와야 한다. 그래도 꼭 해야 한다면 신탁사 대표이사의 법인인감을 받아두어야 한다. 둘째, 신탁사 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 못한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인정받지 못한다. 셋째,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중개인이 이를 제대로 설명했는지 확인하자. 다만 모두 돌려받기는 어렵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두지 않으면 영상을 다시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영상 내용을 찾아봐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영상 제작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부동산법연구소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동명 주제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